지난주에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악재들이 관련주들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인 F150 라이트닝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어요. 포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줄이고 대신 내연기관 픽업 트럭인 레인저 랩터와 SUV 모델인 브론코 랩터의 생산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을 생산하는 미시간주 디어본의 루즈 전기차 센터 교대 근무를 종전 2교대에서 1교대로 줄일 계획이고, 이에 따라서 공장의 직원은 약 1,400명이 감원이 된다고 해요. 갑자기 전기차 생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회사 측은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고객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를 유연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지. 반면에 내연기관인 브론코와 레인저를 생산하는 이 공정의 교대주는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미 경제 매체인 CNBC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한 가운데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최근의 업계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F150 라이트닝의 미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지만 최근 속도는 전보다 느려지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어. 로이터 통신에서도 포드의 이번 발표는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 둔화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짚었어. 이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에 계속 이런 소식을 내고 있는 거겠죠.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에 나선다고 했고, 또 다른 경쟁 업체들은 또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졌으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투자 계획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3년 10월에 제너럴 모터스도 투자 규모 약 40억 달러의 전기 트럭 공장 개설을 1년간 연기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아유, 그건 양반이야.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은 스텔란티스 쪽에서 나왔는데 피바다라는 발언을 했거든. 스텔란티스의 CEO 카를로스 티바레스는 실질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 인하를 지속하는 것은 바닥을 향한 경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전기차 시장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지. 마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테슬라의 가격 경쟁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타바레스는 테슬라를 딱 지목하면서 한 업체가 인정사정 없이 가격을 내리고 있고 이 때문에 수익성도 가차없이 붕괴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것으로 미래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 실제로 타바레스의 그 피바다 발언은 포드가 전기차 감산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에 불과 수시간 만에 맞아.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서 테슬라는 지난주 중국 시장에서 모델 Y랑 모델 3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서 저번 주에는 유럽에서도 전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섰죠. 그렇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격 인하를 한 건데 이를 꼬집어서 딱 비판을 한 거야. 아무튼 이번 뉴스에서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은데 다른 악재가 또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는 시기상으로 조금 더 먼저 나온 재료이기는 한데요. 2021년에 테슬라 전기차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었던 렌터카 업체 허츠가 자사의 전기차 보유 규모의 3분의 1인 2만 대를 매각하겠다라는 뉴스를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기차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휘발유 자동차를 더 사들일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음. 이 뉴스는 굉장히 이 전기차 시장에 꽤 크리티컬한 뉴스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일단 뭐 매각 사유에 대해서는 고장이나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뭐 그건 표면적 매각 사유일 뿐이고 실제 이유는 감가상각이 좀 너무 크다. 빠르다. 빠르고 강하다. 뭐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배터리는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어때? 재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자산 가치 상실이 클 수밖에 없거든. 뭐 일반 회사도 아니고 렌터카 업체라면 보다 긴 내부성을 가진 내연기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근데 이 투자 계획 자체도 계속 줄여가고 있고 또 관련 업체들에서도 또 점점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전기차 업체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전기차의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니고, 뭐 지금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기차 신차 점유율이 조금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아. 실제로 지난해 유럽에서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점유율 상승이 둔화되었으니까 말이야. 맞아요. 실제로 콕스 오토모티브 산하의 리서치 업체 켈리 블루복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20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성장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해요. 2022년 신차 시장의 5.9%로 성장했던 전기차 비중은 2023년에는 7.6% 정도에 높아지는 데 그쳤는데요. 켈리 블루북은 비록 사상 최고 기록들을 갈아채우긴 했지만 간헐적으로 보고되는 둔화세는 실제 상황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2022년 4, 4분기 52% 성장률을 보였던 전기차 판매는 2023년 4, 4분기에는 40% 정도 성장률에 그쳤다고 하죠. 이수야, 그 이수가 보기에는 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아직은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인 것 같고, 또 가장 최근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 미국에서 북극 한파로 인해서 전기차 보유자들이 굉장히 이제 난항을 치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전기차 충전소 앞에 정말 길게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게 기온 자체가 너무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속도 자체도 느리고, 또 추위에 약한 배터리가 성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 추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 사용자들 중에 일부는 뭐 올해는 뭐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저찌 넘겨보겠지만 강추위에 약한 전기차를 계속 보유할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좀 있었죠. 이수는 아직 전기차를 타보진 않았잖아. 그지? 네. 근데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아직 타보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타고 싶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 소비자들의 이런 인식이 이렇게 빠르게 냉각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 재고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 시장 조사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자동차 딜러 매장의 배터리 구동 전기차 재고가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늘어서 2023년 12월 초에는 114일분에 달했다고. 이건 사상 최고치야. 네, 투자도 줄이고 점유율은 안 늘어나는데 재고는 늘어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아니야, 뭐 그런 뉴스들도 단기적으로만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 2차 전지에 대한 그 장기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어때? 결국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단지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 이 장기적인 악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조 바이든 정권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그냥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라는 것이 거의 중론이거든.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일단 믿지 않아요. 물론 트럼프가 전기차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이수가 아까 말했었지. 전기차는 아직 비싸. 그래서 보조금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트럼프는 전기차에 지불되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진이 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빠가 초두에 이수한테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미 전기차 업체들은 마진에 좀 박해서 생산량 자체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보조금마저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더 어려워질 수밖에 그렇지. 없겠죠. 지난주에 트럼프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절반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막강 1위를 차지했잖아. 뭐 그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 유난히 전기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날 이후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잘 상승해왔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약세로 전환이 됐으니까 물론 아이오와는 코커스 방식이야. 그러니까 당원증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가 가능하고 게다가 백인 우세 지역이다라는 부분에서 극보수 성향을 띠고 있거든. 전체 미국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 실제로도 2000년 이후에 7번 정도의 아이오와 코커스 승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고작 2명에 불과해. 그러면 뭐 아직 트럼프의 승리까지는 뭐 아직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머리 방식의 뉴햄프셔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야. 이곳에서는 당원증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결과가 미 대선판의 실제 방향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현재 트럼프의 대항마로 이 니키 헤일리가 급부상 중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녀의 표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랑 재생에너지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특히 니키 헤일리한테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주 하원 의원으로서 근무를 했었고 또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주지사로 활동해 왔거든. 그러니까 그녀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점에서 확고한 2위 자리를 꿰찰 수 있어야만 트럼프에 대한 승리에 대한 물꼬를 틔울 수가 있어. 2차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중장기적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번 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2차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아버지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업계에서는 피바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해 보이죠.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전기차 메이커들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또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점유율에 늘어나는 재고까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뭐 다행히도 이것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는 트럼프의 재집권 문제인데요. 때문에 이 2차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선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이 길어져서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바로 만나요.